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컨스티튜션을 뽑아버리고 싶은 볼턴. 일단 뭐 이야기 맥락 전체적인 볼턴의 말이 이해가 되는 것도 있었어. 난 솔직히 말하면 워낙 보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중에 이제 우리는 선택과 집중 꽂혔던 게 그거잖아요. 문 대통령이 조현병 수준이었다. 확 이 개. 근데 이게 볼턴 이 사람은 글자 그대로 수준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군수 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자기 임무를 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20대부터 이 사람이 20대 나이 때부터 대학 졸업하고 꾸준히 그쪽 보수 쪽의 목소리를 대변해왔고 전쟁을 주도하는 역할을 계속 해온 사람이죠. 근데 그건 이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돈벌이가 된다면 이게 그 보좌관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관을 했다는 그 이력을 회고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빨아먹겠다. 여기까지는 오케이라고 지극히 미국적인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들이 회고록을 통해서 수십억 원의 수익을 만든 다음에 회고록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명성으로 다시 전국 강연을 다니면서 강연 회당 몇 억씩 또 강연료를 챙기면서 마지막 노후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게 일종의 고정된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회고록을 썼다는 거. 근데 거기에 쓴 내용 자체가 외교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거는 진짜 인간을 다시 봐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볼턴이요.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도 북한하고 대화하면 안 돼. 쉽게 표현하면 한국에 있는 매파, 미래통합당 등 무력 흡수 통일론자들의 그 연장성상에 같이 있는 자들이야. 얘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대해서 한 말이 그 회고록에 조현병 같은 생각이다. 조현병은 요즘에 이제 많이 순화된 말이고 정신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볼턴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비핵화가 자기 이익을 위한 거든 뭐든 간에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자가 사실은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하노이에서 회담할 때 결정적인 방해를 놓음으로써 그 팔을 틀었던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나 볼턴이나 양아치인 건 똑같아요. 다만 더 고급 양아치는 볼턴이라고 저는 봐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이 뭐랄까 트럼프는 그래도 약간 족보가 있는 양아치고요. 볼턴은 아주 개 쌍양아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미국에서는 스키조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흔하게 말하는 것처럼 정신병자,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저는 볼턴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우리나라 언론이 가져와가지고, 이 스키조 부분만, 딱 조현병 부분만 가져와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쟤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볼턴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으면 그 주장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현병자래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러면 이거 언론의 진중 역할. 말하고 똑같은 거지. 저쪽 애들이 야 미국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조현병 환자로 본다 이렇게 해. 그러니까 주요 키워드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볼턴이 그동안 자기가 정치 활동을 해 오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근접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그 당면했던 자기 임무와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정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의 내용을 썼다면 누가 문제 삼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공개 회담에서 오고 갔던 그 뒷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정의용 실장. 안보실장 정의용 안보실장이 카운터파트였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 인상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 사람은 그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은 뭐 미국 음식 중에서도 이걸 좋아하더라. 요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안건이었던 내용에 대해서 정의용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나는 그게 불쾌했다. 이거는 30년 후에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바로 책으로 밝혀버리면은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미국에 무슨 신임을 가지고 그 외교적인 접촉을 합니까? 아니, 사실 볼턴이 책을 낸다고 했을 때 그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굉장히 팔딱팔딱 뛰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거 볼 때는 재밌었습니다. 재밌네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까는 거를 우리나라 언론들이 물고 들어오니까 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이게 보니까 이미 볼턴은 선인세로 23억을 받았고 그 트럼프가 이 출판을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막았는데 이미 언론에 퍼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어요. 네. 판매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미 판매를 하고 있고 미국에선 판매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약 판매를 받고 있는데 약 33,000원 정도 합니다. 줄을 섰어요. 저도 읽는데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볼턴은 극우 근본주의자. 우리가 많이 극우 얘기했던 근본주의자. 기독교 근본주의자. 어렵다. 약간 황교안 같이 약간 띨띨하면서 자기 주장 굽히지 않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왜 이란에 대량 살상무기 있다. 이란 쳐야 된다 해가지고 쳤다가 미국 경제 폭망하는데 1번 타자로 네. 움직였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와서는 사실 그때의 그런 기조와 똑같이 북미 회담을 방해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트럼프에게도 야 이번에 북미 회담에서 네가 협상장 떠나드는 것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판을 깨고 어쨌든 그 북한을 자기 맘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걸리적거렸겠죠. 본인의 개인적인 감정을 투영을 한 것이지 이게 어떤 국가나 이런 입장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베껴가지고 오는 것도 그렇고 볼턴이 하고 있는 생각은 지금 나경원이 만났던 그 볼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경원이 볼턴을 만나러 갔을 때 정의용 안보실장보다 더 먼저 가서 비공개 회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지금 볼턴이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이 책은 미국 내에서는 우리가 느끼기에 그 반일 종족주의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맞는 말 같지만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도 보기에 이건 너무 심했다. 왜곡이 너무 심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책을 가지고 볼튼이 썼으니까 막 볼튼이 이런 말을 했네? 볼튼이 막 이랬네? 이래가지고 따라다니는 종편이나 뉴스 채널들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딱 보고 문재인 정부가 좀 불편해 할 만한 그런 것만 꼭 키워드로 뽑아가지고 보도를 하니까 문제인데 근데 그 볼펜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더라도 맥락은 좀 이해가 되더만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즉흥적이라는 표현은 진짜 여러 가지 군데서 되게 나오기는 한데 이게 문제야. 어쩌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대통령일지도 몰라요. 트럼프라고 하는 스타일이. 근데 거기서 그렇다 보니까 근본도 없고 족보도 없는 트럼프가 이제 속마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 쪽의 극우 우파들 입장에서 보면 북한을 살살 꼬셔가지고 비핵화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 우리는 적당히 한반도 긴장 조성해가지고 무기 팔아먹는 게 나 이 생각일 거란 말이에요. 그 일본도 똑같은 생각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일본도 이 볼턴의 회고록 속에 보면 일본도 볼턴 찾아와가지고 이 방해 공작을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이에요. 남북관계는 북한의 주장이기도 합니다만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자주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그러니까 좀 전향적으로 전략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게 미국과 북한과 남한이라는 이제 삼각의 구조 안에서 그러니까 절차를 거쳐서 어떤 형식을 통해서 회담의 승인을 받고 그걸 비준을 받고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말고 다른 트랙으로서 그냥 실질적 거래를 시작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유엔 제재에 그 저촉을 받지 않는 마스크 인도적 차원에서 100만 장, 1000만 장 보내요. 진단키트 500만 개, 1000만 개 보내.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유엔 제재에도 포함되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미국에서도 어떤 조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상응해서 인도적 조치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건드릴 수 없는 어떤 거래 방법을 찾아서 교환을 시작하면 이게 다른 트랙에서 그 외교적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든 말든 인도적으로는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바퀴가 안 가면 뒷바퀴를 밀면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죠. 네. 실질적 평화 모드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형식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승인이 된다 안 된다 이걸 가지고 교섭의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북한하고의 정말 이 갈등 상황을 풀어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 회고록 보면서 회고록 정식 출간 일자가 내일 23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회고록 내용을 보면서 우선 하노이 회담 방해꾼이 볼턴이 맞았구나 예상대로라는 거 확인이 좀 그렇죠. 돼서 우선 지금까지 우리 예상이었는데 그래 진짜였구나. 그걸 썼지. 지금. 네, 지입으로 지입으로. 지입으로 깼는데 그리고 나서 보인 건 안 그래도 지금 복잡하게 꼬여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이 회고록 때문에 설상가상의 상황이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잠시 했어요. 왜냐하면 이 클린턴이래 이 트럼프가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보복성 회고록에 대해서 얘도 그냥 반응을 하기를 한반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 이런 걱정을 했는데 왜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질까 보니까 이미 주요 내용은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미국 언론 공개돼서 이거는 가처분 신청 안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결국 내일 출간이 돼요. 근데 형사처벌 가능성은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끼친 건 맞기 때문에 얘는 그 23억인가 뭐 이제 가질지 모르겠지만 쓸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민사 걸었죠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얘는 형사로 얘는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는 그건데 그럼 이제 걱정스러운 건 이 한반도가 더 복잡해진 상황은 어떻게 되지 이 고민을 했는데 제 결론은 뭐였냐면 폼페이오한테 맡기자. 왜냐하면 폼페이오는 이 트럼프가 재선을 성공을 하고 그 이후 상황에서 다음 대선을 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이 회고록 볼턴 사건을 폼페이오가 가장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서 봉합을 시도하지 않을까. 만약 실패하면 트럼프도 폼페이오도 같이 죽는 거니까. 이거 이제 네. 정리 한번 해봅시다. 하노이에서는 이 볼턴의 회고록이라는 게 그런 거야. 자기 관점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노이 정상회담이 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랐다. 아, 근데 이루어졌다. 생각해보면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작품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여기서는 비핵화 논의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논의가 됐다. 이런 식으로 시정일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트럼프 옆에 붙어 있던 볼턴이었는데 트럼프는 그때 청문회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기 비리를 폭로하는 청문회 네. 밤새워서 봤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를 나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비핵화 협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자기 그 청문회 보는 것만 어마어마하게 지금 관심이 있다가 결국 뭐 갔다. 결국에는 이제 뭐 영변만 내놓을 거냐 북한 쪽에서 아니면 더 다른 걸 내놓을 거냐 옆에서 서브 잘못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회담을 깨게 만드는데 내가 일조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떤 관심도 없는데 자기 재선에만 관심 있고 중국하고 싸우긴 하지만 중국한테 재선시켜달라고 도와줬다 이런 식의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요거는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 양아치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기가 이 하다못해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 가도 자기 이권 갖고 누구한테 뭔가 이렇게 이익을 대변해주고 막 거기에 뭐 무슨 조례제정 같은 데 개입하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 특히 김정은 위원장 등의 입장에서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민족의 명운이 걸려 있어. 근데 이 새끼들은 그걸 갖고 뭐 장기판에 말처럼 쓰는 거예요. 지들 이익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사실 핵에 대해서는 진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지들은 다 갖고 있으면서 북한이 자의적 조치로 핵 하나 개발하는 걸 두고 대한민국 쪽에서 있는 그 토착 외구들은 그게 한국 공격용이다고 거짓말로 선동하고 어차피 지금 북한이 무슨 뭐 미사일 갖고 SLBM이네 뭐네 이야기 해봐야 그거 하나 갖고 쏘는 순간 북한은 그냥 쑥대밭 돼버리면서 한반도 전체가 아작나버리는 거예요. 참고 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밀떡이라고 하시는 군사 분야에 이제 덕후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21세기의 핵무기는 사실상 이게 보유 의미가 없어졌어요. 쓸 수 없는데 정치적으로 핵 보유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모를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자체가 위협하고 어떤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의미가 없는 무기가 돼버렸거든요. 왜냐하면 핵무기보다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무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있고 몇몇 나라들만 보유하고 있으니까 다 이게 그게 더 언급되면 언급될수록 서로 선진국들이 불리해지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냥 지금 시대의 핵무기라는 건 금송아지 같은 거야. 금송아지 집에 있어봤자 그 뭐 먹지도 못하고 뭐해 팔아서 돈으로 바꿔야지 그게 그 돈이 되는 거지. 나 있어. 그러니까 핵무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도 아직도 체제 보장 등에 대한 저는 확신이 없다고 보고요. 문제는 실질적인 제재를 그래도 민수용이라도 제재를 해줘야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거고 핵무기를 포기한 보람을 국민들로부터 인민들로부터 뭔가 공감하게끔 만들어주는 이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구조가 되게 단순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북한은 그 고난의 행군 막 이런 걸 지나면서도 굶어 얼어 죽으면서도 핵무기를 개발했단 말이야. 자신들 지키기 위해서. 그건 사실 미국 공격용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공격용은 더군다나 아니고
그 첫째를 보장받기 위한 도구로서 그렇게 믿고 기다려서 핵무기를 완성해 놓으면 이제 좋은 날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핵무기를 포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철학적입니까? 핵무기를 개발한 목적 자체가 없애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역설을 그 북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어려운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근데 그게 하나 따져가다 보면 그 방법 말고는 없었어요. 북한의 경제적 상황을 그 염두에 보면 그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보수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악마화 시켜놨기 때문에 바로 이웃에 있는 한국하고도 어떤 경제적 교류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물건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러니. 정말 철학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굳이 이해하자면. 그렇죠. 그렇지. 아니 왜 우리가 가끔씩 보면 감정이입돼가지고 근데 이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은 무슨 뭐 문 대통령한테 담배 꽁초 뭐 이런 건 아니지 식들아. 그래서 군발이 하는 거죠. 지금 그 김진양 이사장이 있는 개성공단 지원센터 있잖아. 지원 예, 재단 있잖아요. 그 건물 지금 유리창 날아가고 난리 났죠. 벽이 허물어졌잖아 지금. 근데 우리 입장에서 김진양 이사장이 지금 섭외해놓고 있거든요. 고개 틀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에라이 진짜. 아무튼 볼턴이 딱 시기 딱 맞춰가지고 나는 이렇게 나쁜 놈이었어 해주니까 고맙다 이 새끼야. 자 그리고 고맙다 이 새끼야. 트럼프가 트럼프도 욕 좀 하려고 그래요. 약간 적 보이는 양 같이. 그러니까 석 달 만에 유세를 냈어.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동네 이름이 오클라호마주의 털사라고 하는 이름도 되게 웃기죠. 털사. 트랙기사. 아 동네 이름이에요. 뭐 이렇게 야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여기 유명한 데예요. 오클라호마주 털사라고 하는 동네 이름 진짜 역 같아요. 거기서 그 유세를 했는데 실제로 오바마가 그러니까 저기 트럼프가 뻥을 쳤거든. 그 유세장에 100만이 오겠다고 신청해놨다 했는데 2만 명도 안 왔어요. 2만 명 진짜. 정확하게는 10,000명 정도 왔답니다. 뻥이 아니래요. 뻥이 아니고 이게 대한민국의 국뽕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신청을 받은 거야. 유세장에 올 사람을. 근데 진짜로 100만 명 이상이 신청을 한 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넌 그거 믿니? 근데 그게 누구냐면 그 틱톡 유저들 사용자들하고 그다음에 케이팝 팬들 케이팝 팬들이 트럼프한테 100만 명 간다고 그때 70만이 목표였나 이렇게 해서 간다고 해놓고 나서 혼자 서 있는 꼬라지를 보자 이게 걔네들의 캠페인이었어. 그게 노쇼 같은 거야. 유튜브에다 올리고 SNS 퍼나르고 다시 내렸다가 또 올리고 퍼나르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100만 명이 신청을 누른 거예요. 그래 트럼프 갖고 조롱을 한 거지. 트럼프는 좋다고 막 100만 명 온다고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아무도 안. 근데 문제는요 코로나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전 세계에서 그 코로나 감염자 집계할 때요 재밌는 게 있어요. 미국만 주별로 해요. 국가로 하면 단연 세계 1위야. 압도적 1위야. 전체 순위 100위권 중에 미국은 주가 51개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걔네들이 반이야, 반. 미국은 주로 하고 다른 나라들은 다 국가별로 하는데 이런 상황에 마스크 쓴 놈이 한 놈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와, 깜짝 놀랐어. 원래 야외 유세로 계획을 했다가 오는 사람이 너무 적어가지고 급하게 이제 실내로 옮겼는데 그 실내에 그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 19,000명 정도 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10,000명 정도 왔다고 하는데 좀 많이 근데 딱 적당하게 온 거라고 보거든요.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 한 칸 건너서 한 명씩 이렇게 딱 앉으면 굉장히 안전한 유세를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무식하게 그걸 또 빈자리 놔두고 모여서 앉았더라고. 추웠나 봐. 이 무식하게 무슨 짓입니까? 그래서 결국 한 6,000명 정도 들어왔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세과시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유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이날 이방카하고 이방카 남편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나서 이 캠페인을 주도한 사람을 겁나 깼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사상 최약체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조 바이든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만 아니면은 웬만하면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지금 우연치 않게도 그렇죠. 샌더스도 지금 중간에 포기하면서 그 상황에서도 지지율이 한 10% 25% 차이가 나니까 도저히 못 참았던 거지. 내 지지자가 이렇게 많은 걸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반도 못 채우니까
격분했다는 거 아니에요? 격분은 할 만하죠. 얘 너무 웃겨. 트럼프 그러니까 스타일상 우리 입장에 답답한 건 트럼프가 대통령이 그나마 돼야 북미 관계 연속성이라도 좀 있고 다시 조 바이든한테 북미 관계를 맡기자니 사실 민주당 못 믿겠다는 게 사실 정설이잖아요. 클린턴이건 오바마건 그러니까 이상한 딜레마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야 지금. 트럼프를 지지할 수도 없고 지지를 하기도 좀 그렇고 좀 그렇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러니까 될 놈 되고 우리는 북한한테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여러 루트를 계속 개발해 나가면서 유엔의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신박한 아이디어를 국민적 차원에서 많이 모아서 계속 진행해야죠. 자 마지막으로 투표 한 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트럼프 지지 1번. 그리고 바이든? 조 바이든 지지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은 나는 결혼 정해져 있다고 봐. 투표 시작하세요. 어려운 분들은 1.5번. 조 바이든이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 데서나 그렇게 잔대요. 지금 1번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네, 1번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는 트럼프는 아직까지 트럼프 욕하지 말고 네. 일단 볼턴만 엄청 욕하고 조 바이든은 언급하지 않는 걸로. 트럼프가 뭘 잘못했겠어요. 네. 그냥 케이팝이 문제지. 네. 트럼프는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아 그리고 볼튼 책은 사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 왜 책 홍보해 주냐고 하시는데 그 책은 어차피 원서로 돼 있어서 우리나라 책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거고 제가 그 책을 사는 이유는 계속해서 조중동이 계속 써먹을 거란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근데 저는 그 왜곡을 반박하기 그렇지, 위해서 맥락 없이 네, 그냥 반박할까 가지고 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마차 영어 훌륭해. 되게 잘하나 보다. 몰랐니? 몰랐다? 오, 사람이 달라 보이는데? 나라도 해야지. 자 오늘부로 마차님을 새날의 대기자로 대기자. 웨이팅만. 웨이팅 하겠습니다. 빅. 대기자. 자 알겠습니다. 자 재밌는 오디오 시사 방송 마치고요. 헤어지려 그러니까 막 슬퍼하시고 막 거의 죽음이구나 진짜.